더 치열하게 가장 맹렬하게 입시전쟁 선봉에선 1타 영어 우리 조정식 그리고 국어 김민정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 많이 의미 있는 명제를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까?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겠냐? 이게 이제 하루 일과가 좀 어떠세요, 선생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작품의 전문을 당연히 다 읽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소설을 전문을 다 막 하루에 몇 권씩 그걸 읽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도 다 찾아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아이들이 그 작품을 한 10분 내에 기억할 수 있게 제가 본 요약을 하시는 그럼요. 그 방대한 양들을 10분 내로 판을 짜서 요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와,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지끈지끈하네.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 우리 그 조정식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본인의 어떤 강의 노하우들이 좀 있는지. 강의할 때 말 속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좀 더 빠릅니까? 네, 일부- 선생님도 상당히 말이 빠르세요, 그죠? 네, 일부러 조금 빠르게 만들어 버려요.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그게 제가 강의할 때 초창기에 읽었던 논문에 따르면 일반적인 발화 속도보다 1.2배에서 1.5배 정도 말이 빠를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이어폰으로 뭔가를 들으면. 근데 저희 강의는 이어폰으로 듣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고 보통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의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60분짜리 한 번에 연설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집중을 시켜야 될 때 톤을 다운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없이 생각해야 되는 임무? 여행이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임무죠. 그래 문장이 연결되죠. 정말 이거는 저는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수업하기 전에도 아이들과 상담을 엄청 많이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정말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시기에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시기마다 필요한 이야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대학 얘기를 많이 가면 해줘요? 대학 얘기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 과자 미분 거 생각해봐라. CC인 거 생각해봐라. 이제 학기 초에는 좀 그런 동기유발 썰을 네. 학기 중간 정도 되면 어떤 얘기를 좀 푸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바뀌죠. 달라져요? 네, 네. 그죠. 아니 네 인생인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해?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표정 바뀌었어요. 지금. 거의 연기. 그런가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안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밤에 잠 좀 줄이지 말고 그 짜투리 시간에 그 뭐 급식 먹을 때 영단어 외우지 마라. 밥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해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의지력은 소모품이거든요. 그 밥 먹을 때 영단어를 외우고 있으면요. 정작 영어 수업 들어야 될 때 밥 생각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잠 줄이고 짜투리 시간 활용 잘하면 스카이 가는 거 맞다. 근데 그 스카이가 거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좀 무리 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버쩍버쩍 차려지네. 이거 제가 스카이 가. 그래요? 저 스카이 가.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수험생이라는 시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옷을 입고 제일 안전하게 살았던 마지막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 딱 지나서 수능부터 시작해서 입시라는 사회 한 발만 딱 내디디면 세상은 너무 가혹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저마저 세상과 다른 희망만 막 던져주는 건 저는 제 성격과도 안 맞고 제 직업하고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긴 하잖아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너무 아픈 게 수능 한 번 못 보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줄 모두 알죠. 끝나는 줄 알아. 그래, 맞아.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되게 열심히 해본 그 노력의 결과는 네 DNA가 기억한다. 그래서 네가 설사 이번 수능을 못 봤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그런 용기를 주는 게 저는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두 분은 어떻게 좀 강사가 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제 전공이 법이에요. 법학인데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바를 하려고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때쯤 돼서 저희 와이프가 된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이 직업은 나름대로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많네? 이건 하면 무조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왜 어떻게 영어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학원에 영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국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학원에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그만두셔가지고 원장님이 영어도 되냐? 한번 해보죠. 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요? 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성향의 문제인데 학교에서 있다 보면 똑같은 범위를 똑같이 모든 반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을 출제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매년 똑같은 반복을 이제 교과서 바뀌기 전까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저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고민들을 하고 있을 무렵 또 학원 쪽으로 제의가 와서 네 학원. 그래서 이제 학원 쪽으로 네네네. 이제 오시게 된 거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좀 어떤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일타 강사가 되는 건지 이거 좀. 뭐가 조금 이렇게 다른 건지. 지금 짧게 하나 보여드려볼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를 하려면 단어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죠? 근데 단어 외우는 거 정말 싫으셨죠. 뭐 어렸을 때 막 깜지 막 해가지고 단어 맞아요. 그리고 단어가 정말 짜증나는 게 외우면 까먹어요. 맞아. 그리고 또 짜증나는 게 1번 뜻 외우면 시험에 2번 뜻, 3번 뜻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 같은 걸 정해주는 효율성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네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네럴. 장군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사전 찾아보면 일반적인. 제너럴.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다가 예문을 붙여볼게요. 제네럴 하스피털. 하스피털 병원이죠. 네. 일반적인 병원. 말이 좀 이상하죠? 일반적인이 맞는데 일반적인이란 말의 뜻을 조금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해.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다 통한다는 거죠. 제너럴이 그 뜻이에요. 두루두루 다 하는. 볼게요. 그럼 제너럴 하스피털. 병원은 병원인데요. 진료 과목이 딱 하나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하는 병원이에요. 네 글자로 무슨 병원? 종합병원. 네, 그거예요. 제너럴 호스피탈은 종합병원. 일반적으로 통하는 병원. 네. 종합병원이다. 네. 제너럴 어네페이지아. 맞추인데 한 군데만 마취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마취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는? 네 글자로 무슨 마취? 전신 마취. 제너럴 클리닝 청소를 할 건데 딱 한 군데만 청소 안 할 게 아니라 다 할 거예요. 세 글자로 무슨 청소? 대청소. 네.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쉽다. 이게 이해가 쉬워. 네. 그냥 주입식으로 야 이 자식아 그냥 외워. 이게 아닌데. 사실 뭐 그것도 하는데 네. 제너럴. 자 제너럴. 제기랄. 제기랄. 그리고 제기랄 써요. 그리고 제기랄. 이런 제기랄. 제기랄이 뭐야? 이거 제기랄. 국어는 결국에는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지? 이 문제가 왜 나왔지? 이런 계속해서 출제자와 의사소통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평가원은 잉크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왜 뒤에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어떤 논리 구조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거기가 왜 독해가 안 됐지? 혹은 어떤 문제를 왜 틀렸지?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내가 이 지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지? 뭘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계속 생각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보태볼게요. 이거는 정말 수험생들한테 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인 것 뭡니까? 같아서. 읽고 난 다음에 텍스트의 내용의 이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의 제일 큰 특징이 자기 속도를 모른다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읽는 속도만큼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글이 어려우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읽는 속도를 늦춰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독해력이 딸리는 친구들은 끝까지 그냥 자기들의 눈의 속도로 읽고 이해 못하면 그냥 글을 여러 번 읽으려고 해요. 근데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글은 여러 번 읽어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읽고 이해 안 가면 속도 늦춰서 천천히 이해할 정도의 속도로만 읽어봐라. 그것만 하더라도 좀 많이 늘 수 있어요.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제 딱 수능 끝나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나 이렇게 점수 이렇게만 했어요. 막 이렇게 학생들이 할 거 아니에요. 기분 얼마 어떠세요? 근데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생님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그냥 네가 잘해서 잘한 거다. 맞아. 그게 뭐 저희가 효율성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국 하는 건 본인 몫이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안 하면 안 되죠. 네. 네. 근데 반면 또 잘 못 본 애들이 제일 속상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아요. 혹은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제 인생이 왜 이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그 수험 생활에서 네가 남겨야 되는 건 물론 결과이긴 하나
그 결과라는 게 꼭 대학 간판뿐만이 아니고 네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나가는 과정?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들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항상 대한민국에 수포자가 없길 갈망하는 정승재입니다. 예. 아니 정승재 선생님을 제자들이 생선님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맞아요, 생선님. 아, 왜 생선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EBS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예. EBS는 다 학교 선생님들이라서 예. 수학 선생님끼리 엄청나게 친해요. 아. 간혹가다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때 제가 들었었던 게 저는 항상 고민을 하면 술자리에서 나 이번에 좀 매출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되게 와, 그 학교 선생님 예. 고민이 나 이번에 우리 반 애가 수학여행비를 못 낼 것 같아서 내가 몰래 내줬는데 그 아이가 알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너무나 다르구나. 진짜 선생님이라고 불려야 될 사람은 그런 분이니까 그 다음날 학생들한테 가서 너 앞으로 절대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뭐라고 불러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 근데 강사님 그러긴 좀 약간 멀잖아요. 뭔가 조금 네. 그래서 한 생선님 친구라고 좋다 이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했었는데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불러주다 보니까 지금 아예 생선님. 이게 또 근데 그냥 생선님이 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유가 있네요.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 도박! 예. 그건 큰수의 법칙,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웁니다. 왜요? 아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그거 확률 그거 다 뻥 아닙니까? 뭐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맞습니까? 막 6번 던져도 1 한 번도 안 나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큰수의 법칙, 큰수. 시행의 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 번 시행할수록 그 확률,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수학 좀 해보치고.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수학 좀 들어볼게요. 해보치고. 뭔 소리가 하는데. 결혼해서 애를 2명 낳았어. 네, 2명 낳았어요. 2명 다 아들이야. 네. 그럼 아들 낳을 확률을 100%라고 볼 수 있고 딸 낳을 확률 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아들이 이렇게 2번 2 낳았어요. 명을 낳았을 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안 돼요. 왜? 시행의 수가 2야. 그런데 시행의 수를 만약에 100명을 낳았어. 그러면 거의 50명은 남자이고 거의 50명은 여자가 된다. 그러니까 시행의 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몇 천만이 되니까 그렇죠. 거의 반이 남자고 거의 반이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큰수의 법칙이라고 그게 해요. 큰 수의 법칙이구나. 예, 그러니까 6분의 1이라는 게 수학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은 2번 던져보고 6번 던져봤을 때는 의미가 뭔 얘기인지 없지만 알았어요. 시행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늘릴수록 점점 가까워진다는 네네네. 거예요. 가까워진다. 그쵸, 그쵸. 그 확률에. 도박은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예로 들면 모든 카지노는 카지노의 승률을 50점 몇 프로로 만들고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들의 승률을 49점 몇 %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은 게 무조건 시행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죽는구나. 늘어날수록 큰 수의 법칙이다. 큰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게 큰 수의 법칙이다. 그게 큰수의 법칙이에요. 확률의 6분의 1이라고 해서 시행 횟수가 6번이어서 6분의 1이 아니라 맞아요. 그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6분의 1에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정확합니다. 예. 다음은 은행에서 복리상품에 기간 제한을 두는 이유. 뭐야? 그건 뭐야? 복리랑 단리 이런 개념이 있어요. 네. 단리는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이율 5%라 그러면 내 돈 100만 원에 5%면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년 지나면 5만 원.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5만 원. 그러니까 내 돈 실제 은행에 맡겼던 그 원금에 대해서만 주는 이자를 주는 거고 복리는 싼 돈. 105만 원이 됐으면 거기 5만 원에 대한 5%. 또 5%를 또 주니까 그럴 때는 1.05를 계속 곱하게 돼요. 곱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단리는 계속 5만 원씩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으로 내 돈이 불려 나가는 게 단리. 복리는 곱셈으로 불려 나가는 게 복리. 곱셈으로 불려 나간다를 좀 우아하게 얘기하면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얘기고 등비수열이 거기까지는 못 가겠네. 조금만 참아보시면 등비급수를 기하급수라 그래. 우리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예. 그게 등비수열이랑 곱으로 커진다라는 얘기고 그거를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요. 그게 네네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쭉 천천히 가다가
확 올라가고 하는 순간에. 시간이 흐르면 미칠 정도로 올라가고 1차 함수 같은 직선은 비율이 똑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 크게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 확 커지는 거니까 은행이 기간 제한을 안 두고 평생 복리로 해줄게 그러면 모든 난리가 은행은 나는구나.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게 그 지수함수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이기 기하급수로 때문에. 가기 직전에 기간으로 맞아요. 확 올라가기 그 전까지. 바로 직전에 끊어. 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저거 금액으로 한도를 주고. 한도를 주던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이 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강사님이 진짜 이 강의하실 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어떤 학생들을 좀 집중시키기 위한 예, 뭔가 좀 본인만의 좀 노하우나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건데 아.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 만났는데 얘가 졸고 있거나 너무 하기 싫으니까 저는 하기 싫어가 써 있어. 그러면 나는 얘랑 너무 대화를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서 넌 꿈이 뭐니부터 시작을 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니? 네가 만약에 도저히 앉아 계시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있으면 우리 합의를 보자. 내가 너한테만 환불을 해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햄버거 먹어. 차라리 그러고 그렇게 있다 보면 또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서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너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환불해줄게. 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면은 학생들이 보통 반응이 어떻습니까? 혼나는 줄 알고 뭐 이래. 야 지금 내가 화난 거 아니야? 혼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능동적으로 한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를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가장 부러운 인생들은 다 수학 잘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보통 요즘 남학생들 저는 손흥민처럼 되는 게 다음 세상에서 꿈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분이 수학으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게 절대선이 아닌데 왜 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을까라는 게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로 이렇게 짤로 해가지고 막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 직선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되려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손흥민 선수가 어느 과정을 거쳤는지를 하다 보면 맞아요. 학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훨씬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유전자 따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전자를 못 받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거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와.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 양반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다 그러니까요. 감내하는지를 수학 문제 5번 복습하는 게 1억 배씩이지. 1억 배. 그것만 해도 점수가 적어도 2등급은 나오는데. 자, 결국은 다시 못하면서. 이쪽으로 저희가 왔네요. 네. 예. 그것도 안 할 겁니다. 아니 일단 또 궁금한 게 이 선생님은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보통 저희 수강료가 한 달에 무제한으로 듣는 게 28,000원인가 뭐 보통 요즘 OTT 하나 구독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저 선생님이 항공사 마일리지도 엄청나다 그래요. 와 이게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요. 1200만 마일리지? 맞아요. 그거 다 어차피 10년 기한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못 쓸 거예요. 지금도 아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신용카드를 하도 많이 써서 1200만 마일리지면 이게 얼마나 써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건 맞는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저거 하는 거 교재를 제가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교재 만드는 그 결제를 납품업체에다가 이렇게 그렇지. 인쇄소에다가 그 계산을 해야 그 계산을 교재 신용카드- 비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는 거예요. 와 이게 서울 뉴욕 왕복 1등석이 24만 마일리지니까 야, 이거 못 쓰네 못 써. 와. 못 써요 정말. 야 어떻게 하면 1200만 마일리지가 그러니까 맞아요. 초등학교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알고 통분 약분만 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강의라 그래서 50일 그것도 50일에 끝내도록 50강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포기하려는 애들이 다시 일어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선택은 사장님한테 맡기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통분 약분 빼고 다 설명했어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부터 시작했을걸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사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12와 16의 최대 공약수 그래요. 최대 공약수 이렇게 얘기해요. 12와 16의 그래서 진짜 유일할걸요? 그렇게 10몇 년 동안 안 내리고 있는 강좌가 지금 51 수학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다 내려요. 그것도 내가 사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은퇴하게 되더라도 EBS 수업은 꾸준히 한번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만큼 되게 EBS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